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함께 깊이 살펴볼 자료는 울산 신불산 케이블카 사업을 둘러싼 여러 논점들, 이걸 다룬 울산저널아이의 기사들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복잡한 지역개발 이슈, 특히 환경과 경제적 측면이 막 얽힌 사안에 대해서 깊이 있는 정보를 원하시는 당신의 요청에 맞춰서 저희가 특별히 준비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자료들을 보면요, 개발과 보존이라는 정말 오래된 줄다리기죠. 그리고 경제적 기대와 이게 실제 실현 가능할까 하는 그 간극, 또 사업 추진 과정에서 드러난 여러 절차적 문제점들, 이런 것들을 아주 입체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신불산 케이블카 사업은 20년 넘게 논의되어 온 그야말로 해묵은 사안이거든요. 맞아요. 정말 오래됐죠. 그래서 오늘 저의 목표는요, 이 제공해 주신 자료들을 바탕으로 해서 신불산 케이블카 사업의 핵심 쟁점들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환경 영향 평가를 둘러싼 논란부터 경제성 분석은 타당한 건지, 그리고 시민사회의 반응은 어떤지, 이런 것까지 명확하게 한번 짚어보는 겁니다. 네, 좋습니다. 자, 그럼 이 복잡하게 얽힌 실타래를 한번 함께 풀어가 볼까요? 먼저 사업 내용부터 간단히 좀 정리해보죠. 네. 울주군 상북면 등억리 복합 웰컴센터 그 근처에서 출발해서요. 신불산 서북쪽 억색평원 이런까지 약 2.46km 구간입니다. 여기에 케이블카를 설치하는 사업이고요. 꽤 기네요. 네, 총 사업비는 64억 원 규모로 추산되고 현재 사업 시행자는 세진중공업이 100% 출자해서 설립한 특수 목적법인 영남알프스 케이블카주입니다. 이 사업 사실 역사가 꽤 깁니다. 네. 2000년대 초반부터 이야기가 나왔지만 이게 순탄치가 않았어요.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2018년에는 울주군이 직접 나섰었죠. 공용개발 방식으로 간헐제 노선을 추진했었습니다. 아, 맞아요. 그랬었죠. 근데 당시 환경훼손 우려 이런 것 때문에 낙동강 유역 환경청, 낙동강청이라고 할게요. 여기서 환경영향평가 부동의 결정을 받아서 무산됐었죠. 근데 흥미로운 점은 지금 민간 사업자가 추진 중인 이 신불제 노선 있잖아요. 이게 2018년 당시에 울주군 자체 검토 과정에서 공룡능선 경관을 훼손한다, 탐방객 분산 효과가 미흡하다, 이런 이유로 부적합 판정을 내렸던 바로 그 노선이랑 거의 동일하다는 점입니다. 자료에서 이 점을 분명히 지적하고 있어요. 아, 거의 같은 노선인데 다시 추진한다고요? 여기서부터 정말 흥미로운 지점들이 나오는데요. 네. 2021년 3월에 세진중공업이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되었는데 그보다 앞선 2020년 12월에 이미 현 노선에 상부 정류장 부지를 매입했다는 사실, 이게 드러나면서 논란이 됐어요. 아, 선정되기도 전에요. 네. 노선이나 사업자 선정이 확정되기도 전에 특정 부지를 매입했다는 건 글쎄요, 절차적 공정성에 대한 의문을 야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맞습니다. 게다가 이 사업은요, 민선 7기 더불어민주당 소속 군수 시절에 우선 협상 대상자가 선정되고 그 이후에 민선 8기 국민의힘 소속 군수가 취임한 뒤에 실시협약이 체결되는 등 정권이 교체됐는데도 관계없이 그냥 일관되게 추진되어 왔습니다. 아, 그렇군요. 바로 이런 점 때문에 자료에서는 환경단체의 아주 강력한 반대, 또 사업성 논란, 이런 게 계속 있는데도 사업이 계속해서 되살아나는 현상, 이걸 좀비 프로젝트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좀비 프로젝트요? 네, 좀비 프로젝트라는 건 말하자면 환경 문제나 경제성이 부족해서 이미 한번 제동이 걸렸거나 비판받았던 사업이 마치 죽지 않고 되살아나듯이 정치적 상황 변화나 어떤 특정 이해관계에 따라서 끈질기게 재추진되는 현상, 이걸 꼬집는 말이죠. 신불산뿐만 아니라 설악산, 지리산, 여러 국립공원에서 비슷한 사례가 반복된다는 지적도 같이 나오고 있고요. 아, 이게 비단 울산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군요. 11개의 지역 케이블카 반대 대책위가 모여서 결성한 전국 케이블카 건설 중단과 녹색 전환연대라는 단체가 있는데요. 네, 길군요. 네, 현재 전국 16곳에서 추진 중인 케이블카 사업 추정 비용만 1조 5천억 원에 달한다고 합니다. 이 사업들의 전면 백지화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이런 사업들을 산으로 간 4대강 사업이라고까지 비판하면서 개발업자랑 정치권의 이해관계가 얽혀서 경제성이나 환경성은 뒷전이고 그냥 사업이 강행되는 구조, 이걸 문제 삼고 있는 거죠. 자, 그럼 가장 큰 쟁점 중 하나인 환경 문제, 그리고 환경 영향평가 논란으로 좀 더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 부분이 특히 논란의 핵심입니다. 네, 그렇죠. 반대 측, 그러니까 시민 대책이나 인근의 그 유네스코 세계유산 사찰인 통도사, 이런 쪽에서 가장 크게 우려하는 부분이 바로
환경 파괴 문제인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신불산의 상징과도 같은 공룡 능선 경관 훼손은 물론이고 노선이 산사태 위험 1, 2등급 지역 그리고 활성단층 영향권 약 2km 이내라고 하더군요. 거기를 통과한다는 점. 위험하네요. 네, 그리고 신불산이 태풍 길목에 있어서 강풍에 매우 취약하다는 점. 이런 것들이 안전 문제로 제기되고 있고요. 또 상부정류장이 개방될 경우에 연간 수십만 명으로 예상되는 탐방객들이 억새평원 너머로 막 무분별하게 이동하면서 한반도 생태계의 중요 축인 낙동정맥, 이 훼손이 불가피하다는 우려도 매우 크더라고요. 그렇죠. 그 점이 아주 심각하게 제기되고 있죠. 특히 환경 영향 평가, 즉 EIA,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이 과정 자체에 대한 비판이 아주 거셉니다. 이게 환경 영향 평가라는 건 아시다시피 대규모 개발 사업이 환경에 미칠 영향을 미리 예측하고 평가해서 환경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법적 절차잖아요. 네, 중요한 절차죠. 그런데 자료에 따르면 이번 신불선 케이블카 사업의 EIA 초안이 허위, 왜곡, 누락투성이의 총체적 부실평가다. 이런 격한 비판을 받고 있다는 겁니다. 허위, 왜곡, 누락, 총체적 부실이요? 네, 이 환경 영향 평가 논란의 핵심은 단순히 몇몇 데이터 오류 이런 차원이 아니라 사업 추진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객관성이 심각하게 의심되는 평가가 이루어졌다. 이런 근본적인 불신에 있는 것 같아요. 아, 구체적으로 어떤 점들이 그렇게 문제로 지적되고 있는 건가요? 우선 아까 잠깐 언급했지만 2018년 공영개발 당시에 울주군 스스로가 환경 문제 때문에 부적합하다고 판단했던 노선이 어떻게 불과 몇 년 사이에 최적의 친환경 노선으로 둔갑했느냐. 이 모순부터 지적되는 거고요. 네, 그게 이상하긴 하네요. 그리고 평가서에는 환경단체랑 합동조사를 진행했다고 명시를 했는데 정작 해당 단체들은 전혀 사실 무근이다. 이렇게 강력히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평가의 신뢰도를 근본적으로 떨어뜨리는 요인이죠. 아니, 같이 조사 안 했는데 했다고 썼다는 건가요? 네, 그런 주장이 나오고 있는 거죠. 식생 관련 조작 의혹도 제기되었죠? 그렇습니다. 식물의 가치나 희귀성 같은 걸 등급으로 매긴 걸 식생보전 등급이라고 하는데요. 2018년 평가에서는 2등급으로 분류됐던 지역이 특별한 환경 변화 요인이 없었는데도 3에서 4등급으로 하향 조정되었다는 의혹입니다. 반대 측에서는 2024년 평가서에 2등급 지역이 단 한 곳도 없다는 점 자체가 오히려 자료의 신뢰성을 떨어뜨린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등급을 낮췄다는 거군요. 네, 더 나아가서 상부정류장 인근에 자생하는 잣나무 군락이 있는데 이걸 소나무로 잘못 기재한 부분도 발견됐다고 해요. 이게 단순 실수인지 아니면 의도적으로 축소하려 한 건지 의심받고 있는 상황이고요. 안전 관련 데이터도 부실하다는 지적이 많던데요. 예를 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맞습니다. 그 상부 정류장하고 3번 지주, 그러니까 케이블카를 지탱하는 기둥이죠. 그 예정지가 20포도 이상 급경사지인데다 산사태 위험 1, 2등급 지역이거든요. 네. 그런데도 경사도 분석 자료에서는 이런 위험 정보를 제대로 명시하지 않았다. 이런 비판이 있습니다. 또 상부 정류장 바로 위에는 남근봉이라고 불리는 30m 높이의 큰 바위 절벽이 있는데 이 암석의 붕괴 위험성 평가가 미흡하고 관련 단면도에서도 누락되었다는 주장도 제기됐습니다. 바위 절벽 바로 아래의 정류장이요? 네. 그리고 지진 위험 평가에서는 인접한 경주 포항 지진 사례는 제외하고 울산 지역 기록만 반영했고 기상 관측 역시 2018년에는 4군데서 측정했던 걸 이번에는 단 한 곳에서 1년치 데이터만 사용했다는 겁니다. 한 곳에서 1년이요? 네. 그래서 특히 돌풍이 잦은 공룡능선이나 3번 지주 부근의 정밀한 기상 예측이 불가능하다 이런 지적이죠. 신불산 정상에 있는 돌탑이 10년 주기로 강풍에 무너질 정도라고 하니까요. 이건 좀 심각한 문제일 수 있죠. 그러네요. 정말 기본적인 안전 문제 같은데요? 그 외에도요. 본 공사를 위해서 설치해야 하는 임시가설사 공사 과정에서의 환경 훼손 예측과 저감 예측 이게 아예 누락됐고요. 하루 최대 10,000명 이상 이용할 경우 발생할 막대한 양의 분뇨나 쓰레기 처리 대책도 매우 부실하다는 비판이 있습니다. 10,000명이면 정말 어마어마한데요? 그렇죠. 무방류 시스템을 운영한다는데 구체성이 부족하고 매점 운영하면 쓰레기는 또 어떻게 할 거냐 이런 문제들이죠. 멸종위기 야생동물 조사 역시 현장 정밀 조사보다는 그냥 민원이나 탐문 위주로 진행돼서 실효성이 의심된다는 지적도 있고요. 심지어 국립환경과학원이 제시한 지형변화 지수,
그러니까 개발로 지형이 얼마나 변하는지 나타내는 지표인데 이걸 축소하거나 돌출 경관을 최소화하라는 등의 보완 요구 사항도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는 비판까지 나옵니다. 와, 정말 문제점이 한두 가지가 아니네요. 근데 절차적 투명성 문제도 심각해 보이는데요. EIA 초안 공람 후에 주민 의견 반영 여부를 공개 안 했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주민들이 제시한 의견들이 어떻게 반영되었는지 구체적인 내용은 공개하지 않고 그냥 검토 후 반영하겠다는 식의 추상적인 답변만 내놓았고 최종 보완된 본안 내용은 아예 비공개로 낙동강청에 제출했다고 하죠. 그래서 이른바 깜깜이 협의한 비판이 나오는 겁니다. 깜깜이 협의라 시민들은 당연히 반발하겠네요? 그래서 유네스코 세계유산, 산사, 한국의 산지승원으로 등재된 통도사 측 역시 케이블카 건설이 사찰의 역사문화적 가치를 훼손하고 주변 생태계와 생물 다양성을 위협하고 또 신불산의 수려한 자연경관을 해쳐서 오히려 지역의 관광 가치를 떨어뜨릴 것이다 라면서 강력히 반대하고 있습니다. 통도사까지 반대를 하는군요. 네, 사업자 측이 내세우는 교통약자 배려 주장에 대해서도 기존 시설에 대한 배려도 부족하면서 개발 명분으로만 내세운다고 일축했습니다. 아, 환경 문제만 해도 이렇게 논란이 뜨거운데 그럼 경제성 문제는 어떤가요? 이 부분도 의견이 참 첨예하게 갈리는 것 같아요. 사업자 측은 연간 60만 명의 관광객 유치를 예상하고 있다면서요? 네, 60만 명. 울주군이 지역의원의 질의에 답변한 내용을 보면요. 이 60만 명이라는 숫자는 중령 모형하고 유사시설 정보이용법을 활용해서 추산했다고 합니다. 중용 모형이요? 그게 뭔가요? 여기서 중령 모형이라는 건 쉽게 말해서 주변 도시의 인구나 거리, 해당 시설의 매력도 이런 여러 요소들을 고려해서 특정 시설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올지를 예측하는 통계적인 방법 중 하나입니다. 울주군은 팔공산, 송도해상, 통영 케이블카를 유사시설로 선정해서 분석했는데 그 결과 각각 약 71만 명, 66만 명 정도의 잠재 수요가 있는 것으로 추산됐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아, 근데 그 분석 자체의 객관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우선 산악형인 신불산하고 해상형인 송도, 통영 케이블카를 같은 선상에서 비교하는 게 과연 적절하냐? 이런 근본적인 의문이 있고요. 환경이 다른데 수요 예측 모델이 같을 수 있냐? 뭐 이런 거군요. 네, 그렇죠. 그리고 중령 모형 분석할 때 적용된 거리나 시설 매력도 같은 변수들이 과연 얼마나 객관적으로 반영되었는지 검증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참고로 자료에 언급된 실제 연간 탑승객 수를 보면 팔공산은 약 32만 명, 송도는 99만 명, 통영은 75만 명 수준이에요. 오, 그럼 804는 예상치의 절반도 안 되는데요? 네, 그래서 이 숫자들과 비교했을 때 신불산의 60만 명 예측이 과연 현실적인 목표인지 이걸 좀 면밀히 따져볼 필요가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는 거죠. 그런데 더 놀라운 점은 울주군이 이 추산된 60만 명의 관광객이 실제 지역 경제에 어떤 구체적인 파급 효과를 가져올지에 대한 분석 자료는 없다고 답변했다는 사실입니다. 자료가 없다고요? 네, 수요 추산 자료 자체가 좀 주관적이고 사업 추진 여부를 결정하는 필수 자료는 아니다. 뭐 이런 이유를 들었다고 하는데요. 글쎄요, 경제적 효과에 대한 객관적인 분석 없이 수백억 원짜리 사업을 추진한다는 비판을 피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그렇죠. 전국적인 상황을 보면 우려는 더 커집니다. 자료에 따르면 현재 운영 중인 전국 41개 케이블카 중에서 꾸준히 흑자를 내는 곳은 서울 남산, 설악산, 권금성 등 5곳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47곳 중에 5곳이요? 네. 한때 대표적인 성공 사례로 꼽혔던 통영 케이블카마저도 주변에 유사한 경쟁 시설들이 막 우후죽순 생겨나고 또 단체 관광객 위주의 관광 트렌드가 변화하면서 최근에는 적자로 돌아섰다는 분석도 있어요. 통영도 적자라고요? 네. 그러니까 반짝하는 개장 효과는 있을지 몰라도 지속적인 흑자를 유지하기는 매우 어렵다. 이게 중론인가죠. 만약에 예상과 달리 적자가 발생하면 그럼 어떻게 되는 걸까요? 울주군은 케이블카 사옥이 적자가 나더라도 공공재로서의 가치를 고려해서 지속적인 운영이 필요할 수 있다. 뭐 이런 입장을 밝혔는데요. 이게 결국 부족한 운영비를 군민의 세금으로 메울 수도 있다는 의미로 해석될 여지가 있는 거죠. 세금으로. 네, 사업자와의 적자 보전 관련해서 뭐 이면 합의는 없다고 선을 그었지만 시민들의 불안감은 여전한 상황입니다. 네, 그럴 수 있겠네요.
네, 그래서 적자 운영이 불보듯 뻔한데 왜 600억 원이 넘는 거액을 투자하는지 근본적인 의문이 든다면서 사업 추진 동기 자체를 의심하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차라리 그 돈으로 지역 주민들을 위한 복지나 다른 문화시설 확충에 사용하는 것이 더 합리적이지 않겠냐는 그런 대안 제시도 있고요. 그럼 이제 주민들의 다양한 목소리하고 제시된 대안들을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관련 토론회도 열렸다고 하던데요. 네, 시민 토론회가 열렸지만 정작 사업 당사자인 영남알프스 케이블커 측이 줄참하면서 반쪽짜리 토론회가 되었다는 아쉬움을 전하는 기사가 있었습니다. 아, 사업자가 안 나왔군요. 네, 토론회 참석자들 사이에서도 의견은 다소 엇갈렸다고 합니다. 익명을 요구한 한 참석자는 직접 현장을 답사해보니 생각보다 환경 파괴가 덜할 수도 있겠다는 인상을 받았고 케이블카에서 보는 경관도 나쁘지 않을 것 같다는 소신 발언을 하기도 했다고 전해집니다. 지역 중학교 환경 동아리 학생들도 참여해서 미래 세대의 시각을 보여주기도 했고요. 하지만 역시나 다수의 참석자들은 우려의 목소리를 높였군요. 그렇습니다. 특히 밀양 얼음골 케이블카의 사례를 많이 언급했는데요. 처음에는 환경 훼손을 막겠다고 상부 정류장 주변 접근을 통제하겠다고 약속했는데 결국 나중에 지자체가 탐방로를 개방했던 전례가 있거든요. 아, 그런 일이 있었군요. 네, 그걸 두면서 신불산 역시 탐방계 이탈을 막겠다는 사업자의 약속을 믿기 어렵다. 이런 불신을 표출했습니다. 사업자 측은 이탈 방지 시스템을 철저히 운영하겠다고 하지만 한번 무너지면 되돌리기 어려운 환경 문제니까 우려가 깊은 거죠. 그렇죠. 한번 훼손되면. 네, 그 외에도 앞서 계속 논의됐던 경제성의 불확실성, 지진이나 강풍 같은 안전 문제, 그리고 만약 적자가 발생했을 때 울주군이 어떻게 책임질 거냐 이런 날카로운 질문들이 쏟아졌습니다. 그렇다면 케이블카 건설 말고 다른 대안은 없을까요? 반대 측에서는 구체적으로 어떤 방안을 제시하고 있나요? 반대 측에서는 아주 현실적인 대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바로 신불산에 이미 잘 닦여 있는 임도를 활용하자는 겁니다. 임도요? 네, 이 임도를 이용해서 간헐제까지 친환경 전기 셔틀버스 같은 것을 운행한다면 케이블카 건설에 드는 막대한 비용 없이도 교통 약자를 포함한 탐방객들의 접근성을 높일 수 있고 환경 훼손도 최소화할 수 있다는 주장입니다. 훨씬 경제적이고 친환경적인 대안이라는 거죠. 셔틀버스 괜찮은 생각 같은데요? 더 근본적인 차원의 제안도 있었죠? 네, 울산과학대학교 권재진 교수는 이 사업이 과연 누구를 위한 것이고 지역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주는지 여기에 대해서 주민들의 의사를 직접 묻는 주민투표 실시를 제안하기도 했습니다. 주민투표요? 네, 사업 추진 여부를 결정하기 전에 민주적인 절차를 통해서 주민들의 총의를 확인하자는 취지입니다. 또한 아까 언급된 전국 케이블카 반대연대는 케이블카 건설에 투입될 막대한 예산을 차라리 사회적 약자를 위한 교통지원 사업이나 지역의 실질적인 소득을 가져다 줄 수 있는 체류형 생태 관광 프로그램 개발 이런 쪽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오늘 살펴본 자료들은 신불산 케이블카 사업을 둘러싼 이 첨예한 대립 구도를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네. 한편에는 관광객 유치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또 교통약자의 산악 접근성 향상, 이런 장밋빛 기대가 존재합니다. 하지만 다른 한편에는 되돌릴 수 없는 심각한 환경 파괴 위험, 또 부풀려졌을 가능성이 제기되는 불확실한 경제성, 그리고 사업 추진 과정에서 드러난 절차적 투명성 부족이라는 어두운 그림자가 아주 짙게 드리워져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특히 주목할 점은 이러한 대규모 개발 사업들이 명백한 환경적 위험과 경제적 불확실성에도 불구하고 왜 마치 좀비처럼 끈질기게 되살아나 추진되는가 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자료들은 그 배경에 개발업자와 지역 정치권의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있을 수 있다는 비판적인 시각을 제시하고 있고요. 네. 또한 환경 영향평가가 본래의 취지와는 달리 그냥 형식적인 절차로 전락하거나 심지어 왜곡될 수 있다는 시스템적인 문제점, 그리고 장기적인 환경 부담과 재정적 책임에 대한 충분한 고려 없이 사업이 추진될 수 있다는 위험성, 이걸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낙동강청이 사업자에게 4번째 보완 요구를 한 상태라고 하니까요. 최종 결정까지는 아직 넘어야 할 산이 많아 보입니다. 4번째 보완, 참 쉽지 않네요. 개발고 보존, 경제적 이익과 공공의 가치 사이에서 균형점을 찾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과제인지 다시 한번 실감하게 됩니다. 오늘 저희가 함께 살펴본 이 자료들이 신불산 케이블카를 둘러싼 다양한 주장과 그 근거들을 당신이 보다 깊이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당신에게 이런 질문을 던져보면서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자료들이 공통적으로 제기하는 근본적인 의문인데요. 즉, 명백한 환경적 위험과 경제적 불확실성, 심지어 과거의 부결 사례에도 불구하고 왜 이런 사업이 끈질기게 추진 동력을 얻는 것일까요? 관광 활성화나 교통 약자 배려라는 그런 표면적인 명분 이면에 어쩌면 이 사업을 실제로 추동하는 또 다른 보이지 않는 요인들이 있는 것은 아닐까요? 더 나아가서 앞으로 우리 사회는 이러한 대규모 개발 사업의 타당성을 평가할 때 어떻게 하면 환경적 가치와 장기적인 공공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확보하고 동시에 절차적 투명성을 높여서 이런 깜깜이 논란의 재발을 막을 수 있을지 함께 고민해봐야 할 시점인 것 같습니다.